저희 선배들한테 확통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어떤 과목인지? 별로 관심 없어? 확통 이야기하면서 꿀과목이라고 얘기 안 해요? 안 해? 거기에다가 4단위로 늘어나가지고 3단위였잖아요 원래 기통이면서 그쵸? 확통되면서 4단위로 늘어났는데 배우는 내용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또 다시 처음은 아니죠. 2013년 한 10년쯤 전에 확통이었었어요. 다시 그래도 기통이었다가 다시 이제 확통으로 돌아갔는데 그럼 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배우는 내용 알려줄 것 같은데 꿀 과목의 수는 있는데 터지면 뗀다. 진짜 약간 그런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애들 중에는 뭐 조합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별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냥 잘하든 못하든 실수 하나로 이제 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언제나 그런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경우의 수와 확률, 경우의 수와 확률 요 파트가 되겠죠. 거기 이제 우리가 좀 잘 아는 이항정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파트가 말 그대로 통계예요. 통계는 원래 되게 쉽다라고 알려져 있고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기말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거. 기말 터지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기말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는 너희들이 암기를 좋아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 그러면은 쉽게 갈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난이도를 높이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통계 파트에서. 안녕. 이름 좀 한번 볼까? 이름? 맞아요? 지금 뭐 치는 거예요? 정준 우? 그 다음에 남수호예요. 소영이 그리고 작년부터 바뀐 게 2학기에도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2학기에도 개설이 되죠. 어때 학교 분위기는? 그래도 1학기 때 많이 들으려고 하는 분위기야. 지난 학기 보니까 전교에 10명 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2학기에 수강하는 학생. 에이구. 자, 나는 이 수업은 잘하는 학생들이든 좀 못하는 학생들이든 너무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너네 이 확통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교과서 같은 경우 내용이 되게 깊게 잘 들어가 있어요. 얼핏 보면 마치 대학에서 가르치는 기초통계학을 약간 번역한 느낌으로 거기에다가 문제만 때려 넣는 그런 느낌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꽤 내용이 통계 같은 경우도 되게 딥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뒤는 약간 버려요. 끝에머리는 기말고사 때 들어가면 완전 다 시험 범위로 포함하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부분이 어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검정 부분이라고 있어요. 테스트라고 해서 뒷부분은 조금 버리는데 네. 그래서 통계는 워낙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가 8문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냥 하나당 하나씩만 내도 그냥 문제는 다 찹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너네들이 아직 안 받았죠. 그래서 교과서를 받고 학기가 시작하면은 제가 여기에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학교에서도 좀 시키긴 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너희들이 확통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빠짐없이 미리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풀다 보면은 약간 피식피식하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너희들 같은 경우 특히 서울은 일단 에모를 한 친구들이 거의 많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막 풀었던 문제들이 교과서에 있어. 아, 이 문제가 교과서에 왜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중캠 기출 문제들이 질비하게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보면은 익숙한 문제들이 꽤 많이 보일 겁니다. 경우의 수 파트 같은 거.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변형을 해서 시험 문제로도 내니까 꼭 참고하시도록 하고 네. 교과서는 또 잘 만들었다고 보는 게 그래도 답이 있어. 다른 학교들 보면은 답도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답이라도 있어. 맨 위에 보면. 이게 다른 그러니까 수학 다른 교과서들도 보면은 그래도 꽤 퀄이 괜찮다고 판단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시중에서 파는 그런 문제집에 비해서 좀 괜찮게 만들었다라는 느낌 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래가. 지금 만들어진 교과서도 2015년 출간이가 그럴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쓴다라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고 교과서를 꼭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주 테스트를 좀 볼 겁니다.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책을 주도록 할게요. 지금 온 친구들은 이름이 어찌되노? 신채은. 신채은. 아, 신채은. 이승헌이요. 이승헌? 헌. 네, 이승헌은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은 12시 이후에 이제는 약 40여 분 동안 30분 해보니까 작년에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못 풀더라고요. 그래서 40분 기준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회차별로 난이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테스트는 무조건 뭐에 대한 테스트냐? 중간고사 파트에 대한. 중간고사에. 그래서 중간고사 파트에 대한 그냥 정답률 테스트입니다. 아니, 내가 중간고사에서 시험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난이도는 약간씩 들쑥날쑥하긴 한데 작년 학생들 가지고 있는 평균치가 있거든요. 작년 학생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의 비교가 좀 되겠죠. 그래서 작년 걸 그대로 정답률 테스트를 볼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작년에는 평균이 어땠는데 올해 너희들 성적은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12시부터 진행되는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은 여기서 남아서 그냥 시험을 볼 건데 다음 주부터는 1층에 있는 자습실로 옮겨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때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12시까지 그 다음 수업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은 일단 시험지 받아가. 그런 다음에 답안지 단답형이기 때문에 답안지 한 장만 나중에 저한테 찍어서 보내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당일 아니면 그 다음날 정도까지는 웬만해서는 보내줘야 성적 처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은 매주 한 번 하기 때문에 우리가 8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냐면요. 8회 중에 한 3.5회 정도 하면 경우의 수 2항 정리까지 나갈 거야. 그러고 나서 한 2.5회 정도 하고 나면은 확률까지 나갈 겁니다. 중간고사에만 6회 정도 투자할 거예요. 나머지 2회 기말고사 파트.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파트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미리 많이 해놔봐야 2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니까? 다 까먹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 너희들 이제 1년 공부해보니까 어느 정도 느껴지죠? 공부한 게 어디 가진 않아요. 근데 통계 파트 같은 경우는 암기가 많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학기 중에 다시 빡세게 외워놓으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은 수업 자료는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과제 맞아. 또 하나 이야기할게요. 과제는 2개의 과제가 매단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매단원. 첫 번째 과제는 기출 다시 풀기. 똑같은 얘기인데 8문제예요. 저는 수원 수투 하면서 보면은 보여요. 아, 단원별로 딱딱 2문제씩. 아, 유형별로 이유형은 매해 나오는구나. 그래서 더더욱 기출은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만 다시 풀면 너희들 뭔가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가볍게 한 20-30문제 정도 가볍게 풀만한 거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막 그리고 막 엄청 어려운 문제 넣지도 않을 거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요렇게 과제는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항상 체크하는 거는 요거 잘 해왔는지 그리고 이거는 몇 개나 맞았는지 그래서 채점까지 해오셔야 돼요. 별로 부담 없죠? 그리고 보면 너희들 일주일 스케줄표 딱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년 전 지금보다 덜 빡빡하지 않아요? 아닌가? 학생들 보면 좀 널널하던데 뭐 과목별로 2개 이상씩 하지 않는 이상 그렇더라고. 보통 중간고사가 혹시라도 평소에 이제 경쟁 상대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라 그러면 언제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파트거든요. 잘 준비해서 해봅시다. 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딱 하나만 할 겁니다. 분국조합 하나만 해봅시다. 설레지 않아요. 뭐 지금도 가끔이 아니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케이 쳐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래간만에 또 중국조합을 하면서 설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조합은 제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든 똑같이 시작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자, 이런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수업이라 좀 힘들죠? 그래도 너네는 분위기 괜찮대요. 얘네는 마감이 첫 안되네. 잘하는 이름이 뭔가? 최시환이요. 최? 최시환이요. 최? 네. 시완?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의뢰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거 왜 하나 그러지 마시고 좀. 자, 7개의 빵을 셋이서 나눠 먹는데 적어도 하나씩 먹어야겠다. 이 컨비네이션이죠. 7개의 빵을 나눠 먹는데 이런 경우까지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냥 나열하자 이거죠. 컨비네이션 나열할 거고,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까지 먹고 남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친구를 불러오는 느낌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얘는 10회 선택분의 10회 컨비네이션 3. 이런 거 보면은 중복조합 없이도 다 할 수 있는데, 중복조합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는 매번 저렇게 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복조합하면 물건이 n 종류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알게를 뽑아내겠다. 그래서 합쳐서 알게를 뽑아내겠다. AI는 0, 2, 3, N, H, R. 여기서 H는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프로덕트라고 해서 H의 약자를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앞에서 사용한 저 방법으로 생각을 하자면 R개의 빵과 n-1개의 막대기를 배열하면 충분하겠어요. R팩 n-1팩 n 플러스 R 마이너스 1팩, 따라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컨비네이션 R, 이게 NHR이더라.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이 R을 고정시켜서 생각하는 게 조금이라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복조합.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충분히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죠. 가볍게 1번 하나 봅시다. XYZ가 1에서 10까지의 값을 갖는데 XYZ의 합이 7의 배수이다. 자, 첫 번째 경우는 그냥 편안하게 1씩 빼니까 3H4 리콤비네이션 4 까지가 될 거고, 두 번째 경우는 XYZ의 합이 14. 이 경우에는 3H11하고 너 혹시 11보다 크지 않니? 그럼 11, 1, 3H1 거기 3 이렇게 주면은 13 컨비네이션 2에서 78 마이너스 9 하니까 69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YZ의 합이 21인 경우부터 약간 경계가 돼요. 오호,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위쪽 바운더리를 해결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치환하는 편이 좋죠. 그러고 나면 A 더하기 B, A, B, C의 범위가 0에서 9가 되는데 30에서 21을 빼니까 9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좀 더 편안하게 연산을 할 수 있겠더라. 그러면은 11 컨비네이션 9, 55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48인 경우에는 좀 더 편하죠? 3H 2 해서 6가지. 그래서 요 4가지 케이스를 모두 더하니까 145가 되는 간단한 문제. 됐죠? 자, 그 밑에 있는 2번 한번 가볍게 해봅시다. 수업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충분히 쉽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설명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너희들이 저 프린트 아, 네,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이름이 뭐야? 박성수 박 상수 왜 웃어? 상어를 진지하게 해놨어. 아 10의 세제곱? 네. 열심히 피해서 하고 힘들게 풀었던 이게 2018년인가? 중캠 4접짜리인가? 그거는 그냥 재미로 끼워넣은 문제야. 근데 너처럼 그렇게 하나 덫에 걸리려고.
정도 한두 문제 풀면서 답 맞추다 보면은 느낌이 올 거예요. 간만에 하는 거지만 적당한 포함 배제 사용해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면 감이 좀 올 겁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지만 맨날 대수적인 것만 하다가 이 경우의 파트, 경우의 수와 확률 파트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나중에 심층 준비할 때도 좀 연습을 하죠. 한 20%에서 30% 정도 확률로 출제가 되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게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서울대 입시가 끝나고 학생 하나를 이제 길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네 학교 학생 졸업생이야. 입시가 끝나서 되게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드디어 이제 더 이상 카운팅을 안 해도 된다 라는 부담감. 카운팅이 그렇게 부담스러워. 누구에게나.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들 한두 문제씩은 어느 정도 계산까지 좀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 뒷면 안 써봐. 그냥 봐요. 그죠? 또 써. 5번 정도 되면 조금 흥미로워. 실제로 3번을 풀더라도 이러한 치환을 한 번만 써주면 훨씬 편한 계산으로 풀 수 있죠. 우변이 7이 되니까 엄청 쉽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 위쪽 바운더리는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나아갈 길이 머니 7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46,656을 어떤 세 자연수의 몸으로 표현한다. 이제 순서상 ABC 순서가 다른 것은 다 다른 것으로 보겠다. 하나하나죠. 일단 얘를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6승 곱하기 3의 6승이 되면서 A, B, C를 2의 x1, 3의 y1, 2의 x2, 3의 y2, 2의 x3, 3의 y3 이러면서 지수의 합이 6, y1, y2, y3, 6 따라서 3의 q 곱하기 3의 q 이러면 784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해볼 만한 게
만약에 ABC의 크기 순서를 이렇게 제약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784에서 훨씬 줄어들 텐데 이렇게 우리가 마치 분할을 하듯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ABC가 모두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2,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이 경우는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니까 0, 0, 1, 1, 2, 2, 3, 3, 4, 4 요거 한 가지 빼도록 하고 곱하기 3 해주면 45가지. 이 46가지를 제외한 738가지가 제가 되고, 그럼 1은 그대로 놔두고 45는 얘를 지키기 위해서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738은 나누기 6을 해주죠. 1 더하기 15 더하기 123을 해주면 139. 요게 분할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 밑에 있는 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9번이나 10번을 해볼 텐데 9번은 편안하게 진짜 실수만 안 하고 해주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식상하다 10번을 해보세요. 칠판에 10번을 시작할 테니 여러분들도 10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문제들을 아직 시작이지만 문제들을 보면서 비슷비슷하게 변형을 하는구나. 이 변형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자, 중복조합에서 약간 스테디셀러 느낌입니다. 11번 문항 같이 한번 중복조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테크닉을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13, 14번 같은 경우는 재작년 2021년도 기출문제인데 거기서도 보다시피 14번에 2번에 두동하고 등장하죠. 네, 이런 식으로 별 생각 없이 이번에 중복조합 뭐 내지 할 때 언제든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그 밑에 12번만 하더라도 약간 비슷하죠. 자, 요거는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는 뿔말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x, y, z, w 중에 0의 개수를 적당히 k라고 놓고 k를 기준으로 0이 없는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는 차근차근 하지만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나면은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갈지 뻔히 알아. 그래서 K가 2인 경우만 먼저 해봅니다. 4개 중에 2개 0으로 잡고 그럼 나머지 2개의 합이 12야야. 자, Z하고 W가 0이 아닌 놈으로 당첨.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 플러스 기억 이렇게 친구 불러다가 능팔로 만들어 버리죠. 3H8 그래놓고 까먹지 말고 뿔만 이해해줘. 이렇게 쓰고 나면 이제 위아래로 확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확장이라는 게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 3H8이었던 게 위로 갈수록 앞에 건 커지고 뒤에 건 작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이건 1이 될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2의 제곱은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밑에는 2, 1 이렇게. 그래서 이것만 이쁘게 더해주면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거기에 있는 12번이나 14번 한번 해보시면 12번은 이런 문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뭐냐면 어렵진 않은데 상당히 귀찮아요. 이런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학교 내신 시험을 정시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 어떤 아이디어보다 성실한 친구들 묵묵히 답을 써내는 시험.
찾았어 다들? 끝까지 위에도 나가보지. 어차피 경우의 수는요, 정답지에 있는 프리 방법하고 내 방법하고 갖기가 힘들어. 뭐 표준적인 거는 비슷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답을 확인하기 위한